안녕하세요. 핸드스택 개발자 조은철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번 화면 개발 시작하기에 이어서 비즈니스와 데이터 개발 시작을 위한 주제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의 다양한 요청을 백엔드에서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듈 중에서 트랜젝트, DB 클라이언트, 로고 모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가 트랜잭션 액션입니다. 이 함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다른 함수들도 결국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되기 때문인데 요청에 필요한 주요 정보로 반드시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 아이디와 기능에 필요한 요청 정보 목록을 정의하고 응답에 반환되는 정보에 대한 구성과 바인딩에 필요한 식별 아이디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청 정보는 HTTP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포스트 메서드 방식으로 제이슨 데이터를 트랜젝트 모듈 서비스 중인 엑서버 프로그램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대부분의 시스템 간의 거래 메시지와 유사하게 크게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 프로토콜을 준수하며 전달되게 되는데, 그래서 화면 개발자나 프로그램에서 거래 요청을 위해서 전문 프로토콜에 신경 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 따라 기능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계약 중심 거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핸드스택의 업무 기능들은 모듈 단위로 구성되어서 에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에 로드해서 서비스가 되는 모듈러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지난 세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의 정보를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90% 이상이 데이터베이스 CRUD 명령을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SI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 화면은 다르게 보이지만 백엔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구성되는 아키텍처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핸드스택 모듈 중에서 트랜젝트, DB 클라이언트 모듈로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개발을 진행 중에 클라이언트의 거래를 추적하고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 로그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들을 이번 세션에서 로고 모듈을 이용하여 파일 로그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앞으로 백엔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핸드스택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화면과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수신하게 되는 트랜젝트 모듈의 핵심은 단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화면에서 전달되어지는 요청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에서는 각 요청에 따른 엔드포인트를 새로 만들어서 응답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트랜젝트 모듈에서는 마치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단일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수신해서 정보를 반환하는 프레임워크인 GraphQL과 같이 연상될 수가 있는데요. GraphQL은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쿼리 언어를 별도로 배워야 하는 것과는 달리, 핸드스택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를 수신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모듈에게 라우팅을 해야 하는 API 게이트웨이와 같은 미들웨어 역할을 담당합니다. 트랜젝트 모듈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되는 요청과 응답에 대한 거래 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과 함께 라우팅 처리가 완료된 응답이 올바르게 내려주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듈 설정과 각각의 기능 설정에 따라 요청과 응답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요청 정보와 유효성 검증이나 보안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나 업데이트 주기가 긴 코드성 데이터를 캐시에 두어서 가용성을 높이고 각 거래의 주요 구간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로그를 남겨가면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른 모듈의 이벤트를 아우팅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는 주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랜젝트 모듈은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맡겨두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듈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트랜젝트 모듈에서 제이슨 파일로 업무에 따라 적절하게 디렉토리에 고유한 파일로 관리하며 작성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목록 정보를 반환하는 기능 설정을 만들어 둔 건데, 각 항목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에서 HDS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 프로젝트에 TST 프로젝트에 있는 TST010이라고 하는 거래를 LD01이라고
이라고 하는 서비스 아이디로 요청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둡니다. 그러면 수신 정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는 공개된 API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어설라이즈를 펄스로 만들어 놓아 있는 상태인 거고, 리턴 타입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이라든가 XML, 스트링과 같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화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이슨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되어지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콘솔 프로그램, 아니면 펑션, 태스크,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수행을 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태스크,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D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수행하게 할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을 수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서트나 업데이트 같은 이런 중요한 작업은 true로 설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조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펄스를 해 놓게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LD01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호출하게 될 때에는 요청되어지는 이 이푼 정보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단일 정보로 이렇게 구성돼서 요청이 되어지게끔 될 거고, 이 정보는 만약에 빈값으로 넘어오게끔 될 때에는 리젝, 거부를 하게끔 세팅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되어지는 결과는 어떻게 해서든 DB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이벤트 라우팅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결과는 목록 정보로 이렇게 반환되어지게끔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모델 아이디가 다이나믹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계약 정보, 환경 설정을 정의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사전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정확하게 얘는 어떤 컬럼 아이디가 문자든 숫자든 불린형이든 날짜 정보든 이런 식의 정보를 기술을 하고 있는 그 모델 정보를 정의를 하고 그 정보를 여기에다가 넣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정보가 와도 처리할 수 있게끔 세팅할 수 있게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 요청과 응답 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트랜잭트 모듈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요청 또는 잘못된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잭트 모듈에서 데이터베이스 CRUD 처리를 위해 라우팅되어 전달되는 데이터를 DB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데이터베이스 명령에 맞게 처리를 한 후에 결과를 반환하도록 작성한 쿼리를 기능 단위로 동작하도록 XML 파일로 업무에 따라 적절하게 디렉토리에 고유한 파일로 관리하며 작성합니다. 지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SQL 서버, 오라클, MySQL 또는 MariaDB, PostgreSQL, SQLite가 있습니다. XML 파일 내용을 언뜻 보면 국내에서 자바 기반의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이바티스와 비슷하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마이바티스의 주요 컨셉의 기능들을 벤치마킹해서 DB 클라이언트 모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바티스처럼 기본 사용법이 유사하면서 몇 개의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쿼리의 매개 변수는 변수로 선언되어진 바인딩 문법을 사용하면서 숫자와 문자 변수 값을 치환하기 위한 키워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클라이언트 요청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보안 토큰 데이터에서 로그인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세션 정보를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요청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쿼리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경우에 이전에 실행했던 쿼리에서 반환되어진 결과를 다음 쿼리에서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과, 각 변수 값에 따라서 쿼리 실행을 분기 처리할 수 있도록 쿼리만으로 어느 정도 업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문자열을 DB 클라이언트 모듈의 모듈 JSON 파일에서 먼저 구성하고, 기능을 개발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문자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결 문자열을 작성을 하게 될 때는 connectionstrings.com 웹사이트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문자열에 대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한 데이터 소스 아이디 항목을 정보로 식별 아이디로 사용을 해서 각 쿼리 기능의 정의 파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쿼리 기능 파일의 내용은 헤더 영역의 DB 클라이언트에서 외부에 노출되는 기능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고, 각 쿼리가 실행되는 기능 단위를
커맨드에 문장으로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관리되는 쿼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용 클라이언트 쿼리 편집기에서 작성한 쿼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설정해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능보다 관리적인 이유 때문인데, XML 파일을 소스 제어 관리에 연결시켜두면 자연스럽게 버전 이력 관리와 롤백이 가능한 환경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적 쿼리가 아닌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옵티마이저 기능이 최적화 처리를 하게 될 때 쿼리를 캐시에 올려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IT 담당자가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것을 염두를 하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쿼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기본적인 쿼리 외에도 DB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활용해서 동적 쿼리를 구성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개 변수값에 따라 쿼리나 조건을 실행해야 하는 부분을 프로그램 레벨에서 이와 같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어서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유연한 쿼리를 만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엔드 영역에서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개발할 때 개발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백엔드의 기능이 호출될 때 어떠한 데이터가 전달되었고 처리된 데이터 정보가 의도된 설계대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이전에 전달된 데이터로 백엔드의 기능 호출을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개발 중에도 디버깅 목적으로 필요하지만 운영 중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모듈에서 프로그램과 모듈 내 주요 이벤트에 기록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는 트랜젝트 DB 클라이언트 펑션 모듈과 같이 주요 기능에서 로그가 데이터베이스나 파일로 기록되게 됩니다.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별 아이디로 글로벌 아이디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모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로그는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지는데, SQLite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보다 개발 진행 중일 때는 파일 로그로 설정을 변경해서 콘솔 로그와 파일 로그로 확인하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되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래 로그는 SQLite뿐만이 아니라 아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두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서버를 실행을 하게끔 되면 지난번에 봤었던 게시판 목록을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목록을 조회를 하게끔 되면 아무런 표시가 나가게끔 되어지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SQLite로 거래 로그가 저장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환경 설정을 바꿔서 세팅을 하게끔 되면, 예를 들면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에서 DB 클라이언트의 모듈 제이슨을 여기에서 로그 서버로 되어 있는 거를 펄스로 바꾸고, 거래 로그를 true로 만들고 쿼리 로그도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true로 바꿉니다. 이게 저장을 하게끔 되고, 그리고 트랜젝트 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그 서버를 펄스로 만들게끔 되면 자동으로 파일 로그와 콘솔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재시작을 하게끔 되면 이제 조회를 하게 됐을 때 실제 얘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주고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아이디를 중심으로 그 트랜젝트 모듈에 어떤 정보들이 전달되어지고, 트랜젝트 모듈에서 DB 클라이언트 모듈로 이벤트가 라우팅이 될 때 어떻게 데이터가 전달되어지는지, 그러면 DB 클라이언트 모듈에서는 그렇게 전달받은 정보를 갖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면서 실제 실행되는 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거를 로그로 남기게끔 되고, 그럼 여기에서 실제 응답되어지는 이 글로벌 아이디에 해당하는 응답되어지는 데이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로그로 남기게끔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 이 콘솔에 남겨져 있는 정보를 파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루트 디렉토리에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그 거래 정보들과 각 모듈에서 남겨지는 이런 정보들이 구분되어서 남겨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정보들을 확인하게끔 되면 실제 마지막에 어떤 거래가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어지고요. 그리고 각 모듈에서 이렇게 정보들이 남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을 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실행을 하게끔 되면 화면에서 서버로 전문 프로토콜 상으로 페이로드가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전달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글로벌 아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바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실제 여기에서 메모장은 갱신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 붙임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보면 검색으로 현재 내가 요청을 한 게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제 실행하는 환경 DB 클라이언트에서 남겨지게끔 되는 그 정보이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 실행되는 쿼리가 여기에 파라미터가 치환되거나 하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로그가 남게 되어 있어서 이런 쿼리들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뒤에 어떤 거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끔 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정보와 설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트랜젝트 DB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관리하는 JSON, XML 파일과 같은 텍스트 파일은 매번 요청할 때마다 파일을 읽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크 프로그램의 인메모리에 캐시되어서 대량의 거래에서도 빠른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업 모듈의 트랜젝트 DB 클라이언트 업무 코드를 분석해보면 실무에 적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 예제를 참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